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쌍무계약의 효력 보실 차례고요. 교재는 249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계약의 효력에서 쌍무계약 그러면 이런 특성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쌍무계약의 특성. 자, 쌍무계약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계약의 종류를 좀 살펴보셨잖아요. 한쪽 편한테 의무가 있으면 타방한테도 그거에 똑같이 대립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무가 있어야죠. 그 계약을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죠. 따라서 한쪽 편만 있어요? 타방도 있어요? 타방도 똑같은 대응하는 의무가 있죠. 이 계약을 무슨 계약? 쌍무계약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편무계약은 그렇다면 A한테는 의무가 있어도 B한테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대립되는 의무가 없는 거를 편무계약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쌍무계약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쌍무계약의 특성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한쪽 편한테 의무가 성립하면 타방도요, 이쪽에 타방도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이쪽에 의무가 성립했어요. 그러면 타방도 어떻게 돼요? 타방도 성립해요. 그럼 이쪽의 의무가 소멸되면 타방의 의무는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똑같이 가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A가 의무를 이행을 하면, A가 의무를 뭐 해주면? 이행을 하면 타방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행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거울 보듯 하면 돼요. 거울. 이렇게 거울을 여기다 놓고 A가 움직이는 대로 B도 어떻게 하면 돼요? B도 똑같이 대립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을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쌍무계약은 이쪽 편의 의무와 타방의 의무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로 대립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타방이 똑같이 대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A의 의무가 성립했어요. 그럼 B의 의무도 어떻게 돼요? 성립해요. A의 의무가 성립하면 B의 의무 성립. 반대로 A의 의무가 소멸하면 B의 의무도 소멸해요. A가 의무를 이행하면 B도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A가 의무를 채무를 이행을 하면 B도 어떻게 해요? 이행하죠?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여기다 머릿속에다 써둘 단어는 뭐라고요? 똑같이야. 똑같이. 그럼 A의 의무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면? 소멸되면 타방의 의무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이게 어디에서? 쌍무계약의 고유한 특성에서 생기는 거예요. 특성에서. 그러면 A가 의무를 이행하면 B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이행하라고 그랬죠. 이 특성을 동시행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이 동시행항변권은 그럼 어디서 생긴 걸까요? 쌍무계약의 특성에서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물려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A의 의무가 어떻게 되면? 소멸되면. 얘 의무 소멸되면 타방의 의무도 소멸되죠. 이거를 우연부담이라고 그래요. 우연부담의 법리. 이거는 A가 이행을 하면 타방도 똑같이 이행을 해주죠. 똑같이 이행하는 거를 무슨 관계라고 그럴까요? 동시행 관계라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 그래서 동시행이나 우연부담의 법리는 어느 계약의 특성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의 특성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약의 효력에서 동시행항변권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그럼 무슨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쌍무계약의 특성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먼저 읽어볼게요. 개념 1번에 교재에 있는 거. 쌍무계약에서, 그죠? 편무계약, 쌍무계약을 전제로 한다 밑줄이요. 왜요? 똑같이 대립하니까. 똑같이 대립. 상대편이 채무를 뭐 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가령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때를 한번 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한테 주어진 의무가 있을 것이고요. 타방, 임차인의 의무가 주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상상을 해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뭐 했을 때? 종료가 되면 주인이 해줘야 될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주인이 해줘야 될 의무는 보증금 빼주는 거예요. 그죠? 보증금을. 여기 똑같이 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주인은 뭘 빼주고요?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생겨요. 그죠? 그럼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 방 빼줄 의무가 생겨요. 방 빼줄 의무, 여기 보증금 빼줄 의무. 언제? 변제기 되면, 날짜 지나면 그걸 변제기라고 그래요.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방 빼주면 되죠? 똑같이. 제가 하는 거 똑같이 움직이면 돼요. 대립되는 상대방이. 그럼 얘가 이행을 하면 안 하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이 뜻이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똑같이가 구체적으로 방을 안 빼줘도 된다는 거예요. 안 빼줘도. 언제까지? 돈 줄 때까지. 이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그럼 얘가 방을 안 빼도 주인이 보증금을 이 날짜에 안 빼줘서, 오늘 날짜에 안 빼줘서 임차인이 방을 빼주지 않은 거.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서 뭘 안 빼줬어요? 방을 비웠어, 안 비웠어? 안 비웠을 때 임차인은 책임져요, 안 져요? 날짜 지났는데. 날짜 지났어도 얘가 버티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쪽에서 보증금을 안 주기 때문이죠. 안 주기 때문에 방을 안 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방을 빼주지 않아도 책임이 없어요. 자기 책임이 없어요. 그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그럼 이 동시행 항변권은 두 단어를 포괄적으로 묶은 거예요. 하나는 동시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이행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행하면 똑같이 이행해줘야죠. 그럼 여기를 자르면 뭐라고 표현해요? 자르면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럼 뭐하고 뭐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요걸 여기다 구체적으로 넣어볼게요.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와 누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뭐 하는 거? 목적물을 인도하는 의무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우리 전세권을 공부했죠, 지난주에. 전세 계약이 딱 종료됐어요, 오늘. 오늘이 그럼 종료된 날이니까 변제기라고 그러죠. 오늘 종료되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해줄 의무는 뭐예요? 전세 보증금이죠. 전세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생겼어요. 그죠? 대립되는 세입자는 열쇠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거죠. 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더 얹어야지. 전세권은 열쇠만 주면 돼요? 말소서류까지요? 말소서류까지 줘야지. 이 두 가지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매 계약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매 계약을 했다. 매도인이 집을 을에게 1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럼 동시에 이행해야 될 의무는 뭐하고 뭘까요? 매도인이 해줘야 될 거. 매도인이 해줘야 될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거죠. 목적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 목적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해주죠. 매수인이 해줘야 될 의무는 돈 주는 거죠. 그 상호간이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안 주면 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게 되면 이행을 안 하면 매수자는 돈을 보내요, 거절해요? 거절해도 돼요. 언제까지 거절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할 때까지 거절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행 항변권은 이쪽에서 하면 타방도 어떻게 하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행을 하면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써보세요.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똑같이 해라 측면, 똑같이 해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럼 밑에는 똑같이 버텨라 이 뜻이에요. 두 가지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머릿속에. 하나는 똑같이 해라를 뭐라고 풀어내면 똑같이 이행해라. 그럼 이쪽에서 안 주면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똑같이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동시행항변권 의미 파악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냥 동시행항변권이 있다 이러면 전혀 정리 안 돼요. 나중에 이거 복잡한 게 많거든. 나중에 보면 그냥 용어 겉으로 읽고 지나가시면 전혀 정리 안 돼요. 뒤에 내용 엄청 많이 붙어 있어. 뒤에 내용을 끌고 가려면 이 두 개를 분석해서 머릿속에 저장하시라는 거예요. 그 장치를 만들어야 뒤에 살을 붙일 수 있어요. 살을. 동시행항변권의 의미는 두 개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 측면. 자,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어떤 전제하에 성립하느냐? 자, 볼까요? 무조건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쪽 편에 의무만 있어요? 타방도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어야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22의 시험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를 골라라. 뭐를 골라라?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를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 편무계약 골라라 이거예요. 그죠? 그럼 매매는 무슨 계약? 쌍무계약. 임대차도 쌍무계약. 그죠? 교환도 쌍무계약. 서로 물건을 맞바꾸는 거죠. 재산권을. 교환이. 그죠? 예. 증여는 편무계약. 사용대차가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편무계약. 그걸 골라내시면 돼요.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의 논의의 출발점은 서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대립하는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래 무슨 계약? 쌍무계약을 전제로 한다. 첫걸음. 그 쌍무계약이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 주는 날짜가 됐냐 이거죠. 보증금 빼줄 날짜가 됐냐. 오늘 보증금 빼주는 날짜야. 지난주에 보증금 빼주는 날짜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제기 또는 이행기라고 해야 돼. 이행기. 변제기, 이행기. 날짜 됐어 안 됐어? 됐어. 지난주.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그럼 이행을 하고 있음, 이행을 안 하고 있음. 그럼 상대방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행을 해요. 버텨도 돼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어야 되고 뭐가 도래할 것? 이행기가 지났을 것. 변제기가 지났을 것. 이행기가 지났을 것. 됐어요? 예, 오케이. 그 다음 이 세 번째 중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무슨 계약? 쌍무계약. 두 번째는 변제기 날짜 지나야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 좀 어려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둘 다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이요 둘 다요. 둘 다 제공 없는 상태에서 너 먼저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고 청구해 오면 무슨 뜻이죠? 3번은? 자, 전제 조건 잘 보세요. 누가 제공 안 했어요? 둘 다 제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제공이 없다. 주인도 보증금을 안 줬고 세입자도 방을 안 뺐고 둘 다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죠.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그럼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로 무슨 항변권? 동시행항변권 있죠. 이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먼저 이행해달라. 너 먼저 이행해달라고 청구해 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이 보증금 빼주고요, 안 빼주고? 보증금 안 빼줬죠? 그리고 세입자한테 와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너 먼저 방을 빼줄래? 라고 치고 들어온 거죠. 얘가 치고 들어온 거야. 지는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지는 안 주고 너 먼저 줄래라고 치고 들어왔죠? 너 먼저 방 빼줄래. 그럴 때 B가 뭐라고요?
싫다고 거절할 수 있다고. 그쵸?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한다고 그랬죠? 얘가 똑같이 뭐 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다고. 똑같이 거절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얘가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따라서 저 3번이 중요해요. 3번은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요. 다 같이 한번 리딩 해볼까요? 시작. 둘 다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너 먼저 이행해달라고 청구해 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똑같이 버틸 수 있다. 오케이? 예.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의 논의의 출발점은 3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3번이야. 3번이 무슨 뜻이라고? (3번을) 처음에 1번 아까 1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쌍무계약. 이딴 거 누가 틀려 이거. 그죠? 나한테 이거 점수 준 거예요. 안 나와 이제. 두 번째 뭐가 도래해야 된다고? 날짜 지났냐고. 날짜 따져. 쉽죠? 세 번째가 뭐라고? 이걸 학문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냐. 학문적으로 돌려내지. 그죠? 둘 다 뭐 없는 상태? 이걸 전제로 한다. 첫째.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는 제공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너 먼저 이행해 줄래라고 치고 들어봤죠? 그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고? 똑같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행항변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야 되는 건 3번이야. 3번. 동시행항변권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죠? 첫 번째 무슨 계약이어야 돼요? 쌍무계약으로 대립적인 의무가 존재해야지. 그죠? 두 번째 뭐가 도래할 것? 면제기 날짜 지나고. 세 번째는 둘 다 제공. 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너 먼저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고 청구해 올 때 그때 상대방이 똑같이 거절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항변권이 성립하면 첫 번째 효과 보세요. 버틸 수 있어요. 버텨. 이때 버티기 어떻게 버틴다고? 똑같이 버텨. 똑같이 버티는 거예요. 얘가 뭐 할 때까지? A가? 줄 때까지. A가 줄 때까지 똑같이 버텨. 똑같이. 오케이? 똑같이 버티는 거예요. A가 줄 때까지 똑같이 버티는 거예요. 그 무슨 항변권이라고 적었어요? 연기,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얘가 줄 때까지 나도 딜레이 시킬 거야.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늦추는 거예요. 얘가 줄 때까지 늦춰도 되는 거야. 그죠? 예.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갔어. 6개월째 안 들어와요. 여자도 화가 나가지고, 저도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 똑같이. 예. 그때 시어머니가 연락 와서 시어머니가 뭐라고요? 너 집 빨리 안 들어올래? 그때 처가 뭐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는 나도 안 들어간다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버텨도 책임져야 안 져요. 이쪽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서 뭐 할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취지가. 연기해도 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버텨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버텨도 뭐가 없어요? 이행을 지체한 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면 이런 효과가 법에서 부여가 돼요.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정리가 되셨어요. 책으로 가보실까요? 250페이지. 동시행항변권의 성립요건 02번 보실게요. 02번. 1. 쌍무계약으로 서로 대가적인 뭐가 있을 것? 채무. 대가적 채무. 쌍무계약이어야 되죠? 1번에. 2번 우측으로 건너가서 상대방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1번 볼게요. 2번에 1번. 채무의 이행기가 뭐 하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이행기가 변제기라고 그랬죠? 이행기 도래 전에 채무 이행을 먼저 강요하는 거는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하죠. 변제기 안 되는데 너 먼저 이행하라. 부당하죠. 그래서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 도래하는 게 요건이다. 변제기 도래. 그런데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일방이 무슨 의무를? 선이행하기로. 선이 뭐예요? 선. 먼저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먼저 이행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걸 무슨 의무라고 불러요? 선이행 의무라고 그래요. 선이행 의무. 삼각형 크게 넣어볼게요. 이 새로운 용어죠. 그죠?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 먼저 주기로 한 거. 먼저 주기로 한 거.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해볼까요? 보증금을 빼주기로 했어요. 얼마를? 1억을. 여기는 그러면 방 빼주면 되죠? 예. 원래는 보증금 안 주면 버틸 수 있죠? 예. 보증금 안 나오면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 먼저 뭐 하기로? 방을 먼저 빼주기로 했어. 그걸 무슨 특약? 선이행하기로 특약했다라고 그래요. 선이행해 주기로 특약했다.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 이해. 암기가 아니라 여기. 제대로 뚫으셔야 돼요. 왜? 복잡해져 이제 점점. 점점 막 들어갈 거예요. 여기 대충 되면 안 돼. 여기 대충 자리 잡으면 뒤가 엉망돼. 먼저 뭐 하기로? 빼주기로 했죠? 먼저 뭐 하기로? 방 빼주기로. 먼저 이행해 주기로.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 그럼 보증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기 전에 먼저 방 내가 나간다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특약을 했어요. 그렇게 특약을. 먼저 빼줄게요. 먼저 빼줄게요. 원래 날짜는 석 달 뒤인데 먼저 석 달 뒤인데 내가 먼저 빼줄게요. 오케이? 라고 뭐를 한 거죠? 특약을 한 거야. 뭐를 한 거예요? 특약을 한 거예요. 특약. 그 말은 B가 어떻게 한 걸까요? 이 B가 신혼부부라면 B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항변권을 포기한 거예요. 뭘 포기한 거예요?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항변권을 뭐 했다? B가? 포기했다. 그 말이 뭐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 그래 무거운 말이라니까.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항변권을 포기했다는 말이잖아요. 항변권을. 그죠? 그 뜻이 무슨 뜻? 먼저 이행해 줄게. 그럼 항변권을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생각해야 된다니까. 시험에 계속 물어봐 여기를. 항변권은 포기해도 돼 안 돼? 돼요. 되지 왜 안 돼? 여기 다 신랑 데리고 올게요. 여기 신랑, 남편. 여기 누구? 처. 원래는 남편 바람 나가지고 6개월 동안 안 들어오면 마누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어가도 되죠? 근데 처는 어떻게 맘먹었어요? 똑같이 안 들어가면 결국 파국이지. 그래서 처가 어떻게 해? 나 먼저 들어갈게. 친구들이 뭐라고요? 너라도 들어가. 애들이 눈에 밟히지 않냐 너. 그래서 항변권을 뭐하고? 포기하고 집을 먼저 들어갔어. 그죠? 예, 포기해도 돼 안 돼? 돼요. 여기 된다고 써있네. 유효라고. 원래는 뭐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대립되는 의무니까 이 대립되는 의무니까 버텨도 되죠. 근데 그 버틸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뭐 한 거야? 포기하고 내가 먼저 이행하기로 하는 거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 똑같아요. 이 세입자도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와야만 원래 방을 빼주는 거죠. 그런데 B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게? 먼저 빼줄게. 내가 여기 주인하고 친해져가지고 이 세대기에 신혼부부가 여기 주인 여기 신혼부부 세대가고 친해져가지고 그 정도는 내가 언니 편히 봐주지. 그러면 먼저 뭐 할 수 있어? 먼저 방 빼줄 수 있죠? 가능하지. 그래서 항변권을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거를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현실로 가볼게요. 현실로 가보면 원래 쌍무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쌍무계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가는 거죠. 얘가 하면 얘도 하고 얘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이 말은 쌍무계약의 이상적인 쌍무계약을 우리가 생각하면 양쪽 당사자의 힘이요. 파워가 어때야 돼? 파워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하는 만큼 B도 똑같이 하면 되지. 맞죠? A가 하는 만큼 똑같이 하면 돼.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돼? 여자가 안 들어가 내가. 그죠? 이상적이죠. 그게 원래 이상적인 쌍무계약이에요. 그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아니야. 그죠? 양쪽의 힘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맞잖아요. 얘 남편 1조 원 벌어, 1조 원. 1년에. 그죠? 여자 집에서 밥만 해. 물론 이게 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여자가 직장이 없어. 그냥 집에서 밥만 하고 애들만 키워주죠? 균등하다고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때는 B가 어떻게 한다고? 항변권을 포기한다니까. 남편이 집 안 들어와도 내가 참고 살아야지. 1조 원을 벌어다 주는데 1조 원을. 그죠? 이분이 뭘 포기한 거예요?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다니까. 그 말은 뭐야? 양쪽의 힘이 균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상적인 쌍무계약은 이런 거예요. 하는 만큼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항변권을 한쪽에서 포기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게? 내가 먼저 이행할게라는 무슨 의무가? 선이행하겠다는 의무자가 나타나는 거. 이런 의무자가 나타나는 거. 나타나. 뭐를 포기하고? 오케이.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상적인 쌍무계약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 먼저 내가 이행해 줄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서 한번 볼게요. 사례 1번. 예컨대 횟집에요. 횟집에 활어를 납품하면서 영업권 확보를 위해서 뭐 확보하려고? 영업권이죠. 활어를 먼저 납품하고 대금 결제는 몇 달 뒤에? 석 달 뒤에 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뭐를 납품해야 됩니까? 활어를요. 생선을 납품해야 되죠. 예, 그게 선의행 의무자죠. 선의행 의무. 그죠? 횟집에다가 이쪽이 횟집, 여기는 생선 공급하는 사람. 공급업자가 뭐를 먼저 넣어야 돼요? 활어를 먼저 넣어주는 거죠. 돈은 언제 받고? 석 달 뒤에 받고. 원래 공평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어 오늘 들어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 횟집에서 결제가 바로바로 나와야죠.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다고. 왜요? 이분이 거래처가 이미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거래처 이미 있어. 근데 이 총각이 저 횟집을 뚫으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뚫어? 똑같죠. 만약에 이쪽이 기존 거래처가 있다고 해볼게요. 기존 거래처가. 그죠? 기존 거래처가 있다. 그러면 이분이 와가지고 제가 생선 넣어드릴게요. 활어를. 그럼 그분이 뭐라고 그래? 그래서 횟집 주인이. 너 가. 너 없어도 여기 들어올 사람 많어. 그죠? 그래서 이분이 횟집에 영업망을 뚫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불리하게. 야가 여기서 누가 갑이요? 횟집 주인이 갑이요. 여기다 횟집 주인 써드릴게요. 횟집 주인이 누구고요? 갑이야 가. 얘는 을이야 을. 납품업자가 을이야 납품업자가. 이미 여기 횟집 공급하는 사람 있어. 그죠? 10년 단골 있어. 10년 단골. 그럼 이분이 와서 뚫어도 뚫려 안 뚫려 영업이? 안 뚫리죠? 거래처 안 줘. 왜? 이미 있는데 단골. 고향도 같아. 이분하고 고향도 같아. 그쪽 주지 여기 안 줘. 그죠? 을이 여기를 뚫으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은 거야. 포기한 거야. 원래 돈 해 들어오면 오늘 받아야죠. 그렇게 안 할게 나는. 나는 어떻게 할게? 석 달. 그랬더니 여기가 뭐라고 그래? 야 걔도 석 달이야. 을이 뭐라고요? 그럼 저는요 1년 더 유예해 줄게. 1년 뒤에 결제해 주세요. 그죠? 항변권을 포기한 거야.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영업막을 뚫어갈 수 있다고. 왜요? 얘가 세니까 약하니까. 약하니까. 이 선의행 의무자는 약하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망을 개척할 수 있다고. 그죠? 이게 현실 계약이죠. 현실 계약. 그런 경우에 먼저 뭐 하기로 한 사람? 먼저 이행해 주기로 했죠? 그죠? 생선을 넣어주기로 했죠? 그 사람은 오늘 해 들어오면, 오늘 해가 들어오면 돈 달라고요.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돈 언제 받아요? 3개월이나 1년 뒤에 받지. 약속대로. 이런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을 가진 거예요?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에 없다. 이 사람 항변권이 없다. 왜? 항변권을 뭐해서? 포기해버려서. 선의행 의무자는 항변권을 포기해서 없는 거예요. 불리한 걸 감수한 거예요. 그죠? 계약할 때 내가 불리한 걸 감수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특약을 한 거니까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도 항변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혜를 넣는데 혜를 이렇게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옆집 가게에서 이 총각한테 총각 그 집 말이야. 그 집 부도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라고 연락을 해주면 이분은 혜를 오늘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겠죠? 왜요? 너도 돈을 못 받을 불안한 상황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뭐 하기로 한 사람? 선의행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죠? 약속대로면 오늘 혜를 가서 넣어줘야죠. 그런데 불안하단 말이죠. 제가 돈을 나중에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부도 나서 돈을 안 줄 것 같죠? 그런 경우에는 선의행하기로 약속했던 이 사람도 원래는 보세요. 원래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데 이쪽이 뭐 할 것 같으면 부도 나가지고 불안하죠? 부도 나가지고 이쪽 상대방이 돈을 줄 의무가 상대방이 돈을 결제해 줄 의무가 확실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불안해. 그럴 때는 얘가 혜를 갖다 공급을 해요? 공급을 안 해요? 안 하고 버틸 수 있어. 누가 버텨? 선의행 의무자가 불안할 때는 항변권이 생겨.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 항변권을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혜 나 못 죽었어. 원래 약속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 약속대로면 혜를 오늘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항변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 이 항변권을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2번에 있어요. 그 다음 3번 일방이 채무 제공하고요. 채무 제공 없이요. 채무 제공 없이 타방에게 채무 제공을 뭐 할 때? 요구할 때. 그죠? 그때 상대방이 항변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요 3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다음 항변권의 효력에 1번. 항변권이 생기면 버틸 수 있다. 버틴다 위에다 적어볼까요? 똑같이 버텨라. 똑같이 버티는 거예요. 항변권의 효력에 1번. 똑같이 버텨라. 버티기라고 돼 있잖아요. 버티기 위에다 뭐라고 적어요? 똑같이. 이 항변권을 연기적 항변권. 얘가 줄 때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지체 책임이 생겨요? 지체 책임이 없어요? 지체 책임이 없어요. 여기까지 동시행 항변권 보시고요. 그 다음 소송상 요력 보실까요? 자,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었어요. 보증금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보증금 안 빼줬죠? 이걸 안 빼주고요. 안 빼주고 와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방 비워달라고 소송을 했다고 그래볼게요. 소송을. 뭐를 제기했어요? 소송 제기를 했어. 지는 보증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얘가 방 안 뺀다고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신혼부부인 세댁은. 지금 소송이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소송 걸렸어요. 누가 걸었어요? 집주인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걸었어요. 누구한테 걸었어요? 세입자에게. 세입자가 이 집에 뭐 하고 있는 중?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자에게 소송 걸었어요. 뭐라고 걸었어? 방 빼라고. 왜? 계약이 끝났으니까. 계약이 지난주에 끝났으니까 방을 빼라고 소송 걸었어요. 누가? 소유자가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방 빼달라고 소송 걸었어요. 그죠? 그때 세입자가 가만히 있어요? 권리를 행사해요? 무슨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면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한다고요? 너 줬니? 안 줬지? 너는? 너 방 뺐니? 안 뺐네. 그죠?
얘도 안 줬고 얘도 안 줬죠. 그러면 해법은 동시에 줘. 너도 주고 너도 뭐하고 주고 너도 방 빼고 보증금 주고 방 빼주고 이걸 어떻게 동시에 하죠? 예, 그 판결을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상환 이행, 상환 급부. 상은 무슨 상? 서로 상. 서로 맞교환하라고. 서로 맞교환. 그래서요, 이 세입자가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 채로 소송을 치고 들어오면, 세댁은 어떻게 해야 돼? 세댁은 1, 세댁이 1 가만히 있는다. 세댁이 1 가만히 있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져요? 져요. 그냥 소송에서 져. 방어를 안 하면. 가만히 있다는 거는 방어를 한 거야, 방어를 안 한 거야? 방어 안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 피고, 패소. 피고가 이겨요, 져요? 져요. 원고 승, 피고 패. 피고 패소야. 방어하면 방어를 안 하면 방어권을 포기하면 피고 패소로 끝나버려. 따라서 신혼부부가 보증금 못 받은 차례로 주인이 소송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요? 권리 행사를 해요? 권리 행사를 하죠? 무슨 권리? 같이 해볼게요. 무슨 권리? 권리 행사하죠? 그거로 방어를 하면 피고 패소가 아니라 무슨 판결을?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고. 상환 이행.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 서로 주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원고가 전부 이긴 거예요? 일부요? 일부 이긴 거예요. 원고 일부 승소. 다른 말로는 피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주라고. 똑같으니까. 니네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소송으로 가기 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버티고 있으면 돼요. 소송 가기 전에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버티는 거고. 소송을 붙으면 무슨 판결을 때려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환 이행 판결을 때려요. 끝. 다음 위험부담. 위험부담할 때 위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찍어볼까요? 위험이라는 단어는 손해라는 뜻이에요. 손해. 영어로 리스크죠. 손해를 누가 부담하냐 이 문제. 위험이라는 뜻은 무슨 뜻? 손해를 누가 부담할까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 조건이 중요해요. 여기는. 어떤 상황에서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자 볼까요? 건물 보이시나요? 건물을 우리 사기로 했어요. 이 건물을. 돈이죠, 돈. 10억에. 이 빌라를 우리 10억에 사기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계약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이게 10억이니까 계약금 1억 정도 들어갔겠네. 그죠? 계약 체결된 후에 일이 꼬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볼까요? 매매 계약 후 뭐 때문에? 지진으로 이 건물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건물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볼까요? 매도인은 줘야 되는 건물을 넘겨줘요? 못 주게 돼요? 이 건물을 펜션이라고 그러면 펜션이어도 되고 빌라면 빌라라고 해도 되고요. 그 펜션 인도 의무가 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해졌죠? 그때 타방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채무하고 대립되는 타방 채무. 얘가 줘야 되는 의무가 뭐죠? 돈 주는 거죠? 돈 줘야 되는 의무는 어떻게 돼? 똑같이 없어져요. 왜? 이행 가능해요? 이행 불능 상황이야. 이행을 해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채무하고 이 채무가 똑같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똑같이. 이 채무가 이행 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해졌어? 지진으로 붕괴돼가지고 채무가 소멸돼 버렸죠? 그럼 타방 채무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소멸해요.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자, 그러면 펜션, 이게 펜션이라고 그러면 펜션을 넘겨줘야 되는 사람, 펜션을 이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 펜션을 넘겨줄 누구? 채무자. 왜 채무자입니까? 집을 갖다 줘야 되죠? 줘야 되니까 얘를 뭐라고? 채무자라고 그래, 채무자. 펜션 줄 사람. 얘는 펜션을 받을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그래.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포지션이. 매수인이 왜 채권자예요, 매수인이? 왜 채권자야, 매수인이? 건물을 받아갈 사람, 가져갈 사람이니까 채권자지. 얘는 건물을 줄 사람이니까 채무자고. 얘가 채무자야, 매도인이. 그래서 요 포지션 중요해요. 매도인을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 매수인은 요 위치가 헷갈리면 난리나. 그런데 일이 꼬이게 된 건 뭐예요? 원인은 뭐 때문에? 지진이라는 갑에게도 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 불능이라는 상황이 초래가 됐죠? 불능이 초래됐어, 불능이. 이거는 갑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못 물어요? 못 물고 을에게도 책임을 못 무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갑은 건물을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래, 얘 채무를 소멸시켜버리고 얘한테도 어떻게 타방 채무도 똑같이 소멸 처리해버려. 끝이야. 없던 걸로 해, 그냥 채무 없던 걸로. 그러면 매도인은 잘 볼까요? (10억) 줘 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왜요? 건물 인도 채무가 소멸돼서 건물을 안 줬죠. 안 줬으니까 뭐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한테? 돈을, 대가죠, 대가. 건물값을 뭐라고 그래요?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할 수 없어, 대가를. 대가가 뭐요? 건물값을 얘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왜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채무가 소멸돼서 건물값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더라. 손해는 누가 입은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어, 손해를. 무슨 손해를 입었을까요? 불러주세요. 무슨 손해를 입었을까? 건물값을 못 받는 손해. 건물값을 못 받는 손해를 누가 입었어? 채무자가.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이런 뜻. 결과적으로 지진 나가지고 이게 붕괴되면,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붕괴되면 계약은 이미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됐었는데 건물 붕괴됐죠, 지진으로? 그러면 누가 손해를 부담해요,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손해 부담하지. 왜? 무슨 손해를 부담해? 건물값. 무슨 값? 건물값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손해. 건물값 못 받는 손해를 누가 부담해?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다. 됐어요? 솔루션 1, 해결 1. 솔루션 1, 1번입니다. 쌍방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쌍방의무는 존속이에요? 둘 다 소멸해요? 둘 다 소멸하죠? 둘 다 소멸하고 끝이야. 둘 다 소멸해요. 똑같이 움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법. 갑은 매도인이죠? 매수인 을에게 건물값을요. 건물값을 받는다, 못 받는다? 건물값을 청구한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거죠. 청구할 수 없다. 건물값을 청구할 수 없는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해요? 집주인이 부담하죠? 그 집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뭐를 부담한다고요?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용어를 붙인 거예요. 채무자가 뭐를 부담해요?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요, 저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되거나 태풍으로 이게 붕괴되면, 이게 뭐로 붕괴되면? 태풍 맞아가지고 붕괴됐어. 그럴 수 있죠? 예. 산사태로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울어? 집주인이 울어. 누가 울어요?
집주인이 울어. 왜 울어요? 건물값을 못 챙겨서 울어. 채무자 위험부담해 봅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 들어간 계약금은요. 계약금 1억은 어떻게 해야 돼? 계약금 1억은?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요.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불능이 되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그럼 법조문에는 어떻게 이거를 규율했는지 법조문을 통해서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이죠. 무슨 계약? 쌍무계약입니다. 253페이지 맨 위에 조문이 537조. 누가 위험부담해요? 채무자 위험부담할 때 채무자의 동그라미야. 채무자가 누구? 매도인. 위험이 뭐예요? 위험이? 손해. 무슨 손해? 건물값 못 받는 손해. 적으세요. 건물값 못 받는 손해를 집주인이 부담한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쌍방 책임 없는 사유의 별표. 쌍방에 뭐가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예하고 쓰세요. 예. 불가항력이라고 우리가. 불가항력. 불가항력적 상황. 천재지변.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 등등. 지진, 태풍 등등. 으로 뭐 할 수 없을 때? 이행할 수 없을 때. 이행할 수 없을 때를 다른 말로 풀으면 불능, 이행불능이다. 그럼 채무자는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매도인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밑줄. 건물값을 못 받는다. 건물값을 못 받는다. 별표. 건물값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쓰세요. 옆에다. 계약금은 어떻게 하고요? 계약금은 돌려줘. 부당이득이니까. 됐어요? 이때 중요한 거 4번이요. 4번. 4번까지 갑니다. 가는 김에. 내년에 민법 시험이 어려우니까 확 가야죠. 가는 김에 확 가버려야지.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제 사촌 여동생이 작년에 실제 이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울산 사는데 그쪽이 지진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연락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운전하고 집에 막 가고 있는데요. 오빠 왜?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나 서울로 올라가는데 웬일이니 그랬더니 나 오빠 집에서 재워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재워줄 수는 있지 하룻밤은. 누구랑 올라와 그랬더니 애들 다 데리고 신랑하고 다 짐 싸가지고요. 왜 그랬더니 집이 이렇게 매매 계약이 됐는데 이 집이 아파트인데요. 지진이 심해가지고 금이 쩍 가버렸어. 실제 상황이에요. 집을 이렇게 7억에 계약을 했어. 7억에. 근데 계약 체결 후에 무슨 일이? 지진으로 금이 가버렸죠. 계약 어떻게 해요? 여기 있죠. 그죠? 쌍방 의무는 소멸돼 버리고 건물값 못 받죠. 그죠? 예, 계약금은 문제는 을이 이 집에 들어오려고 마음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오려고 마음 먹었어. 이 집 들어오려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을 매수자가 저 살던 집을 팔아먹었어 지금. 날짜 맞춰가지고 여기 날짜 맞춰가지고 이게 만약에 7월 1일이다. 그럼 7월 1일 날 이 집에 뭐 하기로? 잔금 치러가지고 이사해서 들어오려고 해놨죠. 그럼 이분이 원래 살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던 집을 어떻게 했을까? 팔았죠. 이 날짜에 뭐 하기로? 맞춰 들어오기로 하고 자기 집은 어떻게 할까? 자기 집은 팔았지. 그럼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이 어떤 상황이에요? 팔고 이사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지. 언제 맞춰서? 7월 1일에 맞춰서. 그죠? 그런데 이분은 이 집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상황이 생겼어. 지진으로 금간벽에. 그래서 을이 이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 뭐라고? 이분이 내 손해를 네가 물어달라고. 무슨 손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거 못 들어온 거? 못 들어와가지고 이사도 못 가고 꼼짝달싹 못하게 생겼죠?
그래서 입은 피해를 네가 변상해달라고 하면 이 매도인이 그 변상해줘요, 안 해줘요? 왜? 을이, 매수자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뭐 해달라고? 내가 입은 뭐를요? 손해를 뭐 해달라고? 변상해달라고. 이거 손해를 변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갑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책임 문제에서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2번 같은 상황, 여기요,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결정적 원인은 출발이 어디서 된 거냐면 뭐 때문에? 지진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죠.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이행을 못하게 된 거는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죠. 예, 그걸 무슨 법리라고 그래요? 우연부담의 법리. 그럼 책임은 언제 물어요? 갑에게 뭐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책임 묻는 거죠. 그래서 책임의 규명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민법에서 일방에게 뭐가 있을 때 귀책 사유나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는 거죠. 일방에게 뭐가 있으면 귀책 사유나 뭐가 과실이, 귀책 사유로, 이 사람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초래가 되었다. 불능이 초래되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안 돼요, 갑이. 책임을 져야죠. 그건 네 잘못이잖아, 네 잘못으로 불능이 된 거잖아. 그때를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갑에게 뭐가 없을 때? 귀책 사유가 없이, 불능 상황이 초래됐다. 그러면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연부담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법이론 하나가 여기서 탄생됐어. 일방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불능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일방에게 뭐가 없을 때요?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그럴 때는 뭐라고 붙여요? 우연부담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 아주 중요한 법 원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 원리가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서, 민법 어디에서? 총칙에서 다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민법 총칙에선 불능을 어떻게 나눴어요? 불능을 한번 불러볼까요?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또 하나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었죠. 이때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다시 쪼갰어요? 후발적 불능은 일방에 뭐가 있을 때? 일방에 지금 한 거 일방에 뭐가 있을 때? 귀책 사유로 뭐가 되면 불능이 초래됐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불이행. 일방에 뭐가 없으면 없이 불능이 초래되면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우연부담의 법리는 어디에서? 후발적 불능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계약법의 이론은 민법 총칙하고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불능이라는 테마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능은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원시적 불능과 그 다음 무슨 불능?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서 정리를 해 주시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민법 총칙하고 일정 부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채권자 우연부담 등등은 나중에 기본과정 들어가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